8강 시스템 안전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강은 첫 번째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개념, 두 번째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안전과 이를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스템 안전 분석에 사용되는 FMEA, FTA, ETA, 그 다음에 SOP 등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법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FTA에 대해서 미니멀 컷셋, 최소 컷셋을 구하고 정상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능력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은 여러 부품들이 서로 연계되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에는 시스템의 목표를 위해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도 컴퓨터 시스템, 자동차 시스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면은 엔진과 또 머플러와 타이어, 운전대 등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공간을 이동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폭발이 돼서 그 힘을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이 시스템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이 바운더리가 존재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이 시스템을 둘러싼 그 나머지는 환경이 되고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입력, 시스템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출력, 또 그 출력의 일부 혹은 전체가 다시 특히 정보 같은 것들이 될 터인데요. 입력으로 되먹임되는 피드백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피드백이 있으면 클로즈드 시스템, 피드백이 없으면 오픈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안전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미사일이라든지 또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원자력 발전 시스템, 화학 장치 시스템 등에서는 시스템 개발 시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 국방성,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에서 탱크나 혹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이 개발자 등이 국방부가 직접 개발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을 받아서 설계 제조하는 국방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 등이 꼭 지켜야 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 등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밀리터리 스탠다드 881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시스템 안전의 역사는 바로 이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의 매뉴얼부터 시작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교과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NHB 1700.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 원자력 발전도 안전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에너지성 DOE에서 개발한 MORT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오버사이트 앤 리스크 트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장치 산업 쪽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조, Hazard and Operability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행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안전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약자로 SSPP라고 부릅니다. System Safety Program Plan. 그래서 시스템 안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절차를 만들고 안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 등이 SSPP라고 부르고, 그 다음이 그것이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Preliminary Hazard List, 예비 위험 목록을 작성한다. 과거의 사고 기록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해저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PHL. 그 PHL이 된 것에 대해서 1차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PHA. 자, 이것이 끝난 후에는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의 집합체이죠.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 서브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브 시스템 해저드 아날리시스, SSHA라고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MEA나 FTA와 같은 방법 등을 이용해서 SSHA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서브 시스템을 이제 다 모아서 조립을 하게 될 터인데, 조립된 상태에서의 위험성 평가, 즉 이것을 우리가 SHA, 시스템 해저드 어널리시스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것을 개발된 시스템을 가져다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터인데, 오퍼레이팅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OHA 혹은 OSHA 이러한 형태의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안전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확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시스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험성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알고 있듯이 위험성 평가 등에서 위험성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완화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서는 시스템 안전의 위험성을 낮추는 단계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해저드 중에 유해 위험 요인, 즉 해저드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서 시도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저드 엘리미네이션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엘리미네이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꼭 그 재료를 써야만 된다든지, 구조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이 없애기는 어렵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리듀스 해주는, 리덕션을 해주는 해저드를 리덕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자, 리덕션을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은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부착한다든지 방호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3단계 방법이고, 4단계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든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경고 알람이 울리게 한다든지, 대피할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고장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방법이고, 마지막 5단계는 일종의 관리적 방법이 될 터인데요.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 또 안전 운전에 대한 절차서를 만드는 것, 사용하기 전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것, 또 개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 등등이 5단계 방법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완화 대책을 수립하라 하는 것이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시스템 안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또 시스템 안전은 무엇이고, 그러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안전 프로그램과 안전 완화 위험을 완화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들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MEA, 영어로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라고 부르는 것으로 굉장히 초기에 개발된 그러한 방법이고, 정성적이냐 이 방법이 혹은 정량적 기법이냐라고 구분한다면 정성적 기법이면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TA, Fault Tree Analysis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아니고요. FTA, 시스템 안전 결함수 분석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연역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ETA는 역시 확률을 이용하고 있어서 정량적인데 FTA와 반대로 귀납적 방법을 따르고 있고, SURF는 ETA와 아주 유사한 방법이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량적인 것은 말 그대로 확률적 분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것도 숫자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은 평정 척도, 주관적인 방법, 즉 매우 위험하냐, 보통이냐, 안전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1, 2, 3, 4, 5라고 주관적인 척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정 척도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은 물론 숫자를 이용하긴 하지만 정성적 방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귀납적인 것과 연역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귀납적인 방법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즉 사고의 아주 기초적인 원인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고, 연역적 방법은 사고가 이미 났다 라고 가정을 하고 결과로부터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찾아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하게 FTA만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적 방법 중에 유일하게 FMEA만이 정성적 방법이고 나머지는 다 정량적 방법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TA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것인데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하겠습니다. FMEA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위험성 평가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을 텐데, 거꾸로 위험성 평가, 지금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법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FMEA 방법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MEA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기 예를 들면은요, 시스템을 부품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컴퓨터를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와 소프트웨어인 윈도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왜 부팅에 불량이 나는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요, 이 하드디스크가 아예 깨져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하드디스크를 못 읽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윈도우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때문에 부팅이 안 되거나, 혹은 예전에 윈도우에서는 이제 중간에 강제 종료 파워 버튼을 껐을 경우에 다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원인에 따른 failure 모드고요. 고장의 형태가 파손이냐, 리딩 에러냐, 혹은 작동 불량이냐, 고장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고장의 영향이 파국적이냐, 아예 컴퓨터를 못 쓰게 되거나 치명적이냐, 한계적이냐, 아주 뭐 경미하냐, 이렇게 영향을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고장에 대해서 그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에 따라서 점수를 우리가 1점에서 4점까지 매긴다고 가정을 하고, 이 경우에 경미했을 때는 1점, 파국적일 때는 4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어느 정도 자주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빈도고요. 여기 뭐 예로 자주 안 발생하는 것과 예전에 윈도우는 이러한 고장이 자주 났었는데 월간 2회 뭐 이런 식의 빈도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도의 주관적인 점수를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워놓고 빈도 점수를 이와 같이 예를 들어 1점에서 5점 사이 혹은 1점에서 뭐 4점 사이에 점수를 준 후에 이 강도 점수와 빈도 점수의 조합으로 이 경우에는 지금 곱하기를 했는데요.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FMEA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지금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되겠습니다. 이때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에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었는데 이때 위험성에 대한 강도에 대한 평가로 시비어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단계로 나누었었죠. catastrophic, critical, marginal, negligible 해서 파국적이냐, 치명적이냐, 한계적이냐, 무시 가능하냐 해서 등급을 1등급의 사고, 2, 3, 4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간혹 기출 문제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밀리터리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점수가 이제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밀리터리 스탠다드 오리지널 책에는 이것을 등급으로 1, 2, 3, 4라고 나누었기 때문에 가끔 문제 중에 골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급으로는 1, 2, 3, 4등급으로 나누었고요. 만약에 쓴다면 이제 영향 정도 점수를 매긴다면 거꾸로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강도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고에 대한 빈도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도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에 있는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냐, 그 다음에 아예 사고가 제거가 됐느냐, 혹은 사고가 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냐, 가끔씩 나냐, 때때로 나냐,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A, B, C, D, 이 F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이제 밀리터리 스탠다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쓴다면은 혹은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ETA 분석입니다. 이것도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겨울철에 가끔 배터리가 방전되는 우리가 사고를 겪을 수 있죠. 저도 여러 번 좀 겪어봤는데요. ETA 분석의 이제 요점 중에 하나로 항상 초기 사건은 확률이 1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초기 사건,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으로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그러면 어디선가 우리가 전기를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점퍼 케이블이 내 차에 있는가 알아볼 것입니다. 내 차에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점퍼 케이블이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일단 배터리를 살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제 차에 있거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0.6의 확률로 구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0.4다. 그러면 배터리 점퍼 케이블이 없으면은 레카가 끌고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차를 시동을 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시동이 불능해서 계산이 될 것이고 케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전기를 공급해 줄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가. 외지에 가면 없겠죠. 그럴 확률이 30%. 주변에 차가 있을 확률이 70%. 차가 있다 하더라도
케이블이 짧거나 그 차와 내 차와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코너에 있다든지 했을 때 그 확률도 계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연결을 했는데 전기 공급이 대부분은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치를 가지고 이게 다 독립적인 사건이 될 것인데, 그러면 전부 곱하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우리가 이 분기가 된 항상 성공과 실패의 확률로 계산이 되는데, 맨 위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배터리에 충전이 돼서 시동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0.6, 0.7, 0.8, 0.9를 곱해서 성공적인 경우가 0.3024. 나머지는 다 이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0.6976. 이렇게 해서 자동차 시동을 못 거는 경우는 0.976이다, 697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ETA 분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알아보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FTA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기로 했고, 서프입니다. 서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휴먼 에러를 분석하기 위해 특화된 그러한 기법입니다. 테크닉 for human error,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TA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계장치에서 계기판을 읽어야 되는데 계기판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할 수가 있겠죠. 20%는 계기판을 잘못 읽는다. 뭐 이렇게 이제 확률이 높으면 안 되겠지만 계산을 위해서 뭐 0.2까지 좀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계기판을 오독하면은 지금 이제 문제는 계기판을 정확하게 읽고 이 경우에 지금 밸브를 잠가야 되는 것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계기판을 오독하면은 밸브를 안 잠글 테니까 이때는 이제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계기판을 읽고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또 인간은 잠근다고 생각하고서 깜빡 잊고 안 잠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휴먼 에러이죠. 그것이 100번 중에 10번은 또 만약에 망각을 한다. 그럼 0.1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제대로 읽었어도 밸브를 잠그려고 했던 것을 안 잠그고 퇴근을 했다. 이 경우도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잠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잠가야 되는데 잠금 위치가 90도로 잠그지 않고 밸브를 사선으로 잠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부정확하게 잠그는 게 0.05의 확률인데 다행히도 이 장치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확하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기계 장치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다시 40%의 확률로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60%라고 한다면은 오직 유일하게 작업을 성공하는 경우는 이 경우이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서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밸브를 잠글 확률은 정상적으로 밸브를 잠글 확률은 계기판을 정확하게 읽고 밸브를 잠그려고 하고 정확하게 잠그고, 그래서 이렇게 오든지 혹은 부정확하게 잠갔더라도 기계 장치가 도와줘서 자동으로 잠기는 경우, 다 독립적인 사건이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산을 한다면 0.6984로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수하는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공학자들이 계기판을 오독하는 것, 밸브를 잠그는 걸 기억해서 망각하는 것, 제대로 못 잠그는 것 등에 대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저런 확률값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놓고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이렇게 태스크를 정리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시스템 안전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의 분석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 사용되는 심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FTA에 사용되는 기호 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게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가 여기 전체적으로 7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는 오어 게이트인데요. 손톱 모양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는 것이 오어 게이트. 밑에 두 개의 사건이 올라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4개의 사건이 아래에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오어 게이트의 반대가 엔드 게이트입니다. 엔드 게이트는 D자 모양의 D자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밑에 하부 사건이 이 그림에 이제 2개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밖에 XOR 게이트, 그래서 OR 게이트가 좀 설명을 집합을 그리면은 우리가 A와 B라는 하부 사건이 있다면은 집합론적으로는 바로 A와 B의 합집합, 빗금으로 그건 이 부분이 되겠고, XOR는 Exclusive OR Gate라는 뜻인데요. 그림으로 2개를 비교해 보면은 A와 B가 상호 배반적 집합이다 해서 2개가 겹쳐지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그래서 2개가 AND 동시에 발생하면은 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2개 중에 어느 하나만 발생해야지 상부 사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게이트는 Priority 게이트, 우선 게이트인데요. 이 2개 사건 중에 여기 A와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앞에 있는 게이트, OR나 AND 게이트는 그 발생하는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A와 B 중에 A가 먼저 발생해야지 그리고 B가 발생해야지 상부 사건이 발생하지 B가 먼저 발생해서는 B가 발생하고 A가 발생해서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게이트입니다. 육각형 모양의 게이트는 억제 게이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통 이런 타원형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위로 사건이 전개가 된다 하는 것이 억제 게이트, 이니비트 게이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삼각형 게이트인데요. 삼각형 게이트는 트랜스퍼 게이트, 전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시스템 안전 수업에서 보는 폴트 트리는 비교적 다 한 페이지 안에 그릴 정도로 간단합니다. 예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 복잡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계통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폴트 트리가 무지무지 복잡하고 한 장에 다 그릴 수가 없죠, 당연히. 수십 장에 걸쳐서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것을 나누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와 페이지로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1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트랜스퍼 아웃 게이트. 자, 다음 연결은 다음 페이지에 1번으로 가시오. 하면 나는 앞 페이지에 1번에서 받아서 또 전개를 한다 하는 것이 트랜스퍼 게이트이고 전체적인 FTA 분석에서 확률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편의성을 위한 게이트가 전위 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게이트 다음에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요. 첫 번째 정상 사건, 네모로 우리가 사건은 이벤트인데 그 사건을 이렇게 보통 네모로 표현하죠. 정상 사건은 이미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위로 연결이 필요 없고요. 항상 아래로만 가지가 내려와 있고요. 중간중간의 사건 등은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건이 연결되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의 사건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트 트리의 가장 말단, 가장 끝단에 그려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러한 이벤트의 종류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 이벤트, 기초 사건, 또 통상 사건, 미전개 사건이 아래쪽에 가지가 없죠. 가장 끝부분에 그려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사건은 아래쪽에 더 이상 사건이 없는 가장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그라미로 표현해주고 통상 사건은 항상 발생되어 있는 사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럼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상 사건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기초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인데 말단에 나타나는데 똑같이 사실은 이 사건 밑에는 전개를 해서 더 베이직 사건으로 더 내려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폴트 트리 분석할 때 굳이 아래 단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전개를 멈추겠다. 그래서 이 이하는 전개를 안 하겠다. 그래서 미전개 사건 혹은 생략을 했다. 아래는 생략 사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른 목골로 표현되는 미전개 사건 혹은 생략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서 가지가 나와서 타원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조건 사건으로 컨디셔널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억제 게이트 등의 조건을 달아줄 때 저런 형태의 이벤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폴트 트리를 그릴 수 있는 기호는 알아보았고, 이 폴트 트리를 이용해서 어떤 확률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 기사 시험 등에 이제 가장 거의 기사 시험 때마다 한 문제 이상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서의 확률 계산인데요. 쉽게 상향식 방법 혹은 하향식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상향식 방법, 버텀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폴트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트 트리는 결국은 위에 연역적 방법에서 이 정상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위험하지 않고 정상적이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탑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노멀이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고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상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이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의 목적이 될 터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상향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아래에 보시면은 B1, B2, B3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B2와 B3가 있죠. B2와 B3는 AND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D 게이트는 두 개의 AND, 여기 지금 AND입니다. B2와 B3의 AND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G는, 그래서 그 다음에 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B1과 G라고 하는 이벤트에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진한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집합으로 합집합을, 합집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B1과 G의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상향식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향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인데요. 정상 사건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미니멀 컷셋 방법, 최소 절단 집합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탑다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T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T부터 시작해서 B1과 G의 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터인데요. 이렇게 B1이라고 하는 이벤트와 G라는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G2는 다시 B2와 B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니멀 컷셋을 구하고 확률을 계산해 보는 방법을 우리가 상향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향식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때 A라는 상부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B1이라고 하는 기초사건과 B2라는 기초사건이 AND로 연결되어 있고 AND는 두 개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두 개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발생할 확률은 0.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그림으로는 안 했지만 여기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세 개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상향식 방법에서의 또 오어 게이트의 경우에는 B1과 B2라고 하는 이벤트가 여기 이제 더하기가 아니에요. 무슨 합집합이라는 뜻이고 합집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더하기입니다. 확률이니까 숫자죠. 숫자. 그래서 첫 번째 B1의 확률 더하기 B2의 확률 빼기 B1과 B2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집합을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0.28 혹은 신뢰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듯이 이렇게 첫 번째 확률 더하기 두 번째 확률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빼는 방법도 있고 이제 세 개가 있으면 복잡해지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신뢰도에서 공부했듯이 1 빼기 1-PA 1-PB 이렇게 계산을 해도 같은 계산이 나오고요. 세 개일 경우는 1-PC 그래서 세 개 이상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유리할 것입니다. 세 개 이상이면 사실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복잡해지고요. 아마 4개 이상이면 계산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일반적인 아래쪽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상향식은 간단하죠.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향식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향식 방법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향식 방법의 핵심은 바로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칙이 있는데요.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방법의 1단계입니다. 정상 사건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전개한다. 즉 하향식이란 뜻이고요. 정상 사건에서 아래로 할 때 AND 게이트가 있으면 그 전개를 옆으로 한다. 횡방향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OR 게이트는 종방향, 아래 방향으로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 예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상 사건이 이제 다 전개를 마쳤을 때 말단 사건인 기초 사건과 미전개 사건만 있으면 뭐 게이트가 없고요. 오직 말단과 그러니까 기초 사건과 미전개 사건만 있으면은 전개를 마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최종 전개된 한 줄마다 동일한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어떤 줄에 A가 두 번 나오고 있다. A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이렇게 두 번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일한 집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A라는 집합과 또 A라는 집합의 교집합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냥 자신이죠. 그래서 동일한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지우고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한 후에 이렇게 정리된 것이 바로 컷셋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을 컷셋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컷셋까지 해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미니멀 컷셋이 그것 자체가 미니멀 컷셋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A라는 사건이 있고 아랫줄에 보니까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사건도 남아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흡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줄과 줄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비교했을 때 집합으로 그려볼까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는 이거고요, 당연히. B는 지금 요 가운데, A, B는 요 가운데죠. A와 B의 그 집합은.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A와 B의 교집합의 위아래는 5라고 했어요. 위와 아래의 관계는. 그러니까 합집합이거든요. A와 AB 합집합은 무엇인가요? 바로 A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론적으로, 집합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줄과 줄을 비교할 때, 간단한 것, 사실은 더 큰 거예요. A가 B보다 더 크죠, 집합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간단한 것, 하나짜리를 가지고 아래 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봅니다. 여기 들어가 있죠, A가. 그럼 얘가 얘를 사실은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얘를 흡수를 해서 이 줄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A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니멀 컷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컷셋, 또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미니멀 컷셋을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정상사건 탑 이벤트의 확률을 계산하셔야 하면은 그 탑 이벤트 이퀄 미니멀 컷셋을 넣어서 확률을 계산하면은 이 폴트 트리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폴트 트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서의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폴트 트리에서의 정상사건 T가 발생할 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폴트 트리인데요. 여기에 AND 게이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OR 게이트가 있고 말단 사건을 유심히 보십시오. 말단 사건이 1이라는 사건부터 2, 3, 4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단 사건을 살펴보시고 말단 사건에 동일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봅니다. 동일 사건이 이름이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1, 2, 3, 4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향식으로 푸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상향식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벤트, 게이트이긴 한데, 여기 이제 사실은 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 이벤트를 그려야 되는데요. 설명을 네모에다 쓰는 것이긴 한데, A가 발생할 확률을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A는 바로 1과 2의 AND 게이트니까, A가 발생할 확률은 두 개의 곱이죠. 0.1 곱하기 0.2 해서 0.02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B가 발생할 확률은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니까 여기 두 계산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0.3 더하기 0.1 잘 안 나오네요. 빼기 0.3 곱하기 0.1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B가 발생할 확률은 0.37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02, 여기가 0.37. 다시 정상사건이 발생할 확률 T는 OR 게이트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했네요. 1 빼기 하는 방법으로 1 빼기 1-0.02, 1-0.37 이렇게 계산해서 0.3826이 나왔고요. 자, 하향식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향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T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OR 게이트니까 위아래로 전개해 준다고 했어요. A와 B. 윗줄에다가 A를 쓰고 아랫줄에다가 B를 씁니다. A와 B.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A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1과 2의 AND는 옆에다 씁니다. 했습니다. 1과 2를 옆으로 써주고. B는
5월 게이트니까 위아래로 3, 4.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흡수할 게 있는가? 동일성 법칙이 있는가? 1과 2는 동일하지 않죠? 3, 4도 그대로이고 서로 3을 가지고 있는 거 없고요. 4를 가지고 있는 거 없어서 이게 컷셋이자 미니멀 컷셋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자, 그러면은 PT 이퀄 세 개가 5로 연결되어 있어요. 1 빼기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5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확률을 계산해 주면은 0.3826으로 상향식으로 계산하나 하향식으로 계산하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아까처럼 하면 아까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0.1, 0.2, 0.3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0.1이거든요. 마지막 것이 0.1. 확률이 똑같아요. 게이트도 똑같습니다. 자, 상향식으로 그대로 계산하면은 앞에 계산했던 것처럼 0.3826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 오답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이고 포인트는 바로 이 아래 이 폴트 트리에서는 말단 사건 중에 기초 사건 1과 이 기초 사건 1이 동일 사건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상향식으로 풀면은 100% 오답을 낸다는 것입니다. 함정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상향식은 풀면 안 되겠고요. 항상 하향식으로만 풀어야만 됩니다. 간단하니까 하향식으로 해볼까요? T부터 시작해서 전개합니다. 5원이니까 위아래로 써주죠. A, B를 위아래 써줬고요. A는 아까 했듯이 1과 2에 옆으로 써줬고요. B는 3과 1에 5원이니까 위아래로 써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흡수 법칙은 할 게 없고, 흡수 법칙은 줄줄이 보는 거예요, 그냥. 한 줄씩. 그 다음에 동일성 법칙은 1과 2가 같지 않고, 볼 게 없습니다. 흡수 법칙은 이제 줄과 줄을 비교해 보는데, 간단한 것, 한 개짜리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2를 가지고 먼저 볼까요? 얘가 보니까 1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지워야 합니다. 얘가 얘를 흡수해버린 것이죠. 1은 3을 흡수 못하죠. 남은 것은 1과 3이 됐고 이것이 바로 1과 3이 최종적인 미니멀 컷셋입니다. 그럼 이것이 5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위아래니까. 그다음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 빼기 1 마이너스 3이 발생할 확률, 1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서 5월 게이트를 계산해 주면은 1 빼기 0.7 곱하기 0.9에서 0.37. 서로 다른 답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상향식으로 계산하면 틀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상 하향식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번째 것은 비교적 무난하게 응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아까 거보다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것도 살펴보시면은 B와 B가 동일 사건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향식으로 꼭 풀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상향식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T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A와 G1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고서 A를 적어주고 G1이 5로 연결했으니까 아래에다 적어줍니다. G1. 저거 A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G1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A는 그대로 놔두고 G1은 G2와 G3에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줍니다. G2, G3를 옆으로 적어줘야 되죠. AND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A 적고 한 번에 하나씩만 전개하십시오. G2와 G3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G2부터 풀어볼까요? G2는 B와 C의 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B와 C의 5니까 위아래로 G2를 적어줘요. 여기 G3를.
자, 이거를 전개해 보면요. A, 얘와 얘는 AND니까요. 우리가 인수분해, 전개하듯이 B, G3, C, G3가 되고요. 이제 G3만 풀어주면 되겠죠? A, B, G3는 B와 D의 오어니까 여기도 B와 D, C하고 또 B와 D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A, BB 전개하는 거죠. BD, CB, CD 이렇게 5줄이 나왔습니다. 자, 동일성 법칙을 적용합니다. 서로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 지워주는 거죠. B는 이렇게 됐고 AB, BD, CB, CD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거 A는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B를 가지고 갑니다. B를 가지고서 보면은 얘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삭제가 되죠. B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 CD는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최종 남은 것은 A와 B, CD. 자, 이것이 맨 마지막에 정리된 게 바로 미니멀 컷셋입니다. 네, 여기 A와 B, CD. 그럼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바로 A와 B와 CD의 오어이죠. 네. 계산해 볼까요? 1 빼기 1 P에 1 PB, 1 P의 CD니까 네. 그 집합은 그대로 곱하면 되죠. 자, 계산해서 0.3664. 네.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미니멀 컷셋 구하고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예. 예.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같네요. 예. X1과 X1이 서로 같기 때문에 예. 하향식으로 풀어야 되고 A1과 A2의 AND. A1을 먼저 해주면 역시 AND이고요. A2. 자, A2는 5원이니까 X1과 X3.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는 되겠습니다. X1, X2, X1. X1, X2, X3. 자, 동일성 법칙 적용했습니다. X1 하나 지웠고요. 네. X1과 X2, X1, X2, X3. 자, 그다음 하나짜리는 없죠. 네, 2개짜리. 요거 갖고 따져보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흡수가 됐습니다. 네, 남은 것은 X1, X2의 AND니까 바로 이 문제는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1 곱하기 0.2에서 0.0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안전에서는 어려운 폴트 트리 문제 저 정도까지 하면 아마 다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기 시험 등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신뢰도와 폴트 트리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폴트 트리를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 RBD로 변경을 하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해 보시오. 예. 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동일 사건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RBD로 바꾸는가? 이거는 이 폴트 트리는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일 사건이 없으니까 상향식으로 계산하면요. 0.2 곱하기 0.3, 0.06. 두 개 5원이니까 0.156이 계산됐고요.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오어 게이트는 직렬로 바꿔줍니다. 신뢰도에서 거꾸로예요. AND 게이트는 병렬로 개념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폴트 트리는 고장난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고장에 대해서 신뢰도는 살아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어 게이트는 직렬로 바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어이죠. 여기는 AND이죠. B와 C는 AND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병렬로 바꿔 그립니다. 그 다음에 A와 얘는 A와 이 전체는 오어 게이트지만 직렬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자, 고장날 확률이 0.156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여집합이니까 여기서도 이미 구할 수 있어요. 844라고 계산이 되죠. 이미. 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이게 다 고장나는 경우에 원인이 뭐가 실패한 경우죠. A, B, C가. 그러니까 A가 성공할 확률, 신뢰도는 0.9, B는 0.8, C는 0.7이 돼서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시스템의 신뢰도는 0.844. 그 여집합은 고장 확률은 0.156, 즉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같게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이것도 한없이 헷갈릴 터인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2개 이상의 부품이 서로 연계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스템 안전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설계, 제조, 운영, 폐기되는 수명 전주기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저들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낮추는 활동을 시스템 안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밀리터리 스탠다드 882가 있고,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의 NHB 1700.1, 모트, 해접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전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밀리터리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SPP, PHL, PHA, SSHA, SHA, OSHA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사용되기 그 앞 단계에서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분석 기법 등으로는 FMEA, FTA, ETA, SUF 등이 있고, 이러한 방법 등의 특징으로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혹은 균합적이냐, 혹은 연역적이냐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특별히 SUF는 휴먼 에러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가 가장 널리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게이트의 기호들, 이벤트의 기호들을 이해하시고, 폴트 트리에서의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향식은 언제나 우리가 계산이 올바를 수 있지만 상향식의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말단 사건에 동일 사건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하십시오. 미니멀 컷셋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항상 하향식으로 미니멀 컷셋을 구한 후에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풀이했듯이 폴트 트리와 RBD는 상호 변환이 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반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된 것들의 그런 연관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안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